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도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학생이 갖고 있는 자기 효능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100% 중에 10%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가 이제 엄마가 주는 자기 효능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자꾸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놓고도. 어떤 잔상이냐면,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의 기본은 물론 엄마, 아빠가 주는 자기 효능감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꾸 그 아이에게 어떤 성취감을 준다든지, 성취감을 주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해주는 그런 자기 효능감에서부터 출발할 거거든요. 모든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제 그 아이 경우에는 10% 정도는 엄마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만 그런 것이지 모든 아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만난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자기 효능감이 살짝 부족한 아이들의 다수는, 그 아이는 이미 자기 효능감이나 자긍심이나 이런 거를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 요인을 자꾸 그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자꾸 불안감을 이렇게 긁어서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불안감을 줌으로써 이 아이도 내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잔상이 남았냐면 이게 자꾸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었으니까 어떤 아이는 50% 정도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60%나 70%가 이미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은 충분히 그런 것을 주었는데 이 아이의 역량이 자라지 못해서 그 역량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못한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다 틀린 겁니다. 아이들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사례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의 경우에는 10%가, 그야말로 10%가 엄마가 그냥 이 아이를 믿어주면 되는데, 그 믿어줌이 이 아이에게는 자기 효능감을 100% 충족하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 요인 때문에 자기도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잔상이 남았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아이가 똑같을까라고 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그것은 결코 아니고 아이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다.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죠. 엄마 아빠의 환경, 또 가정의 환경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성향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충분히 줘도 이 아이는 지가 못 가진데 엄마 아빠가 다 줘.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런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 틀리다. 아이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농담 삼아서, 사실은 농담 삼아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주나 이런 거 있잖아요. 성향. 그러니까 사주의 경우에도 운 따라간다. 사주는 운도 운이겠지만 운 전에 이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주는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제 생각인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주나 이런 거 좀 관계된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벌써 한참 전에 찍었던 제 영상에도 그 사주가 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사주가 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것은 성향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사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나 뭐 태어난 일시가 있는 거죠. 연도 있고 연월 일시까지 맞춰서 사주가 나오는 것처럼 그게 그 사주가 결국 성향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MBTI 검사라든지 또 다른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도 그 성향이 이제 곧 성격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는 힘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플러스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못 갖는다라고 하면 그 아이 성향이나 성격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그 아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100% 엄마 아빠가 다 줬는데도 그것을 갖지 못하는 이 아이의 성향, 성격도 또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차이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좀 민주화된 엄마 아빠들 보면 아이에게 뭐 윽박질러서 뭔가를 해오지 않잖아요. 요즘에 엄마 아빠들 저 역시도 뭐 대단히 뭐를 엇박질러서 이런 제 나이 또래도 그런 거니까 아마 저보다 더 젊은 학부모들이 다수가 이 방송을 보실 텐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아이들에게 많은 부분이 맡겨져서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에게 어떤 무엇이든지 다 맡겨져서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맡겨져서 그것을 훈련시켰다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 달성 정도가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정도의 달성 정도를 이 아이가 달성해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 아이 성향이나 성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 성격이나 성향은 나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갖고 태어난 성향이 그럴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제가 이제 잔상이 아까 남았다고 해서 이 얘기의 출발점인데요. 아이가 이제 성향이나 성격이 다 있지만 이 아이는 또 뭐 쓸데없는 고집이 센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해줄 것은 방향성에 대한 문제,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조언을 해주려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릅니다. 뭐 제가 보기엔 딱 일치하시는 분들도 봤긴 봤는데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엄마 아빠가 다르기도 하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한다는 게 다르기도 한데 마침 아빠 바빠올 즈음에 이 아이는 또 이 엄마하고의 대화가 많아지고 결국은 이 교육에 아빠가 이제 손을 떼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은 자신감이에요. 물론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내가 무엇이든지는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힘, 그게 이제 자기 효능감인데 그 부분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일단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계속 제가 그 얘기의 출발점은 어쨌든 독서였었잖아요. 독서에 대한 것은 이게 그 학교의 경우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모의고사와 그 학교 성적이 거의 비례한 아이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은 꽤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문제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단순히 어떤 등급을 나누는 건데 그 등급의 성향이 이 모의고사의 성격과 유사한 방향으로 잘 내는 학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물어서 거기다가 일반고가 그런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은 꽤나 시험 문제 내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든 뭐 이런 경우이든
이 독서가 주는 힘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큽니다. 묵직하고요. 또 그것이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수학 문제는 오늘 풀어놓고 내일 까먹을 수 있지만 독서는 그렇지가 않다. 독서는 뇌의 어딘가에 꼬박꼬박 박혀서 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요거는 이렇게 해결해, 요거는 이렇게 해결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독서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잘하면 수학도 잘하게 되고 영어도 잘하게 되고 당연히 국어는 뭐 더더욱 잘하게 되고 탐구도 더더욱 잘하게 되는 기본적인 힘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마 아빠 또는 학교의 교사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전 저의 영상 보면 그 정명근 선생님이라고 같이 출연을 해서 몇 번 찍은 적이 있죠. 그 선생님도 늘상 얘기하는 얘기가 독서 이렇습니다. 또 지금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잘 가든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고에서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독서를 많이 하는 학교, 뭐 독서 클럽, 뭐 별의별 독서가 다 있어서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학교. 근데 이러니까 학교에선 당연히 그게 중요하니까 독서를 계속 하게 하죠. 엄마 아빠들, 근데 이런 학교들은 엄마 아빠들의 교육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도 특별히 불만이 없어. 대학도 잘 가니까. 그래서 이제 잘 따라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고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아는 각 지역에 좀 유명한 그 교육특구 같은 곳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학교 근처에 자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뭔 독서 공부해야지 뭐 그리고 이 책을 읽기보다는 수능으로 어쨌든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죠. 물론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도 불구하고 잘 성적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야, 우리도 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긴 하지만 그런 학교에서의 문제도 역시 엄마 아빠들이 특히 학부모들 엄마들인데 얘기 듣기로는 엄마들이 왜 이런 거 왜 책을 읽히냐 공부해야지 라는 얘기 때문에 미치고 발작 뛰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와 독서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 독서가 주는 힘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잘못 이해하시고 독서는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도 다 자기 효능감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없는 아이, 독서가 많은 아이인데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댓글 좀 꼭 좀 달아주십시오. 그런 거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학책만 많이 본다든지 그러니까 문학서적류만 많이 봐서 이 아이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한쪽 면만 이제 치우쳐서 하기 때문에 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만난 아이 중에는 과학책만 또 뭐 무진장 많이 봐서 얘가 완전 수준이 막 특정 분야에서는 상상도 안 가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는 완전 파이인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겐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읽힌다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고를 학교가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것은 독서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 힘이 곧 자기 효능감하고 연결이 된다. 근데 이 아이는 기본적인 바탕,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독서는 많이 해서 일단 이 기본적으로 됐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은 갖고 있어.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1등급이야. 뭐 해도 2등급 초반대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이미 그 독서가 이미 바닥이 나는 경우죠. 바닥. 왜냐면 중학교 때 책도 안 읽었고 지금도 책도 안 읽어. 그러니까 바닥을 긁고 있는데 일단 자기는 여태까지 해왔던 생활이 있으니까 자기 효능감이나 이것은 충만하지만 엄마가 갖고 있는 불안감 또는 아빠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 이 아이를 자꾸 자극시키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이제 짜증이 되고 이러다가 완전히 이제 그렇게
가는 아이, 밑바닥으로 기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밑바닥으로 긴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밑바닥 기지는 않고, 한, 떨어져도 3, 4등급, 3등급까지겠죠. 1등급이었다가 그렇게 된다면 아마 3등급까지는 떨어질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출발점은 제가 자기 효능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엄마 아빠들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가만 냅뒀을 때 이 아이는 무조건 게임을 100% 할 거다. 게임은 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엄마의 불안감도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10분 했는데 1시간 했고, 그 다음에 2시간 했고, 3시간 할까봐 더 겁나는 문제잖아요. 이때 이 판단의 기준은 동기부여가 확실한 아이냐, 그리고 자기가 몸으로 익힌 자기 리듬에 맞는 공부를 그 시간 타임테이블을 짜갖고 해갖고 가는 아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 아이를 더 믿고 그냥 독서를 하게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다만 그렇지 않은, 동기부여가 취약한데 라고 하면 이제 정말로 게임에 몰입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엄마 아빠 애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아이가 자기 목표가 확실하고 자기 동기부여가 확실한 아이고, 평소 자기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시간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일 줄 아는 아이라면, 또 자기 주도력이 내가 보기에 분명히 있는 아이라면 이 아이를 살짝 믿음을 주고, 살짝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 살짝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것이 이 아이를 학교도 재밌게 다니면서 공부도 재밌게 하면서, 이전에는 막 피곤에 찌들어서 학교 갔다 올 거예요 뭐 이러다가 이제 이때부터는 엄마 학교 갔다 올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는 믿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그냥 너는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는 방목이 아니라, 나는 너를 믿으니까 너를 지켜볼 거야, 너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가 다른 거죠. 좀 전에는 뭐 이건 네 의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라면 방목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방목이 꼭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아예 상황 따라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는 너를 믿으니까 너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너의 의견은 어때? 라고 의견을 묻고 대화하는 중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라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줘야 되는 거지. 이건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모르겠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거는 완전히 이 아이가 잘 몰라요. 경험도 없어요. 책도 안 읽었어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자신이 어떤 목표가 있고 그런 동기부여가 있고, 그 동기부여를 더 자극해서 주는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 제가 아이의 성격에 대한 문제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는 엄마 아빠의 성격의 문제인 거죠. 또 아빠가 이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렇다고 싸우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역으로 엄마나 아빠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상황에 따라서 주는 거지만, 어쨌든 어느 경우이든 자기 효능감을 100% 갖고 이 아이가 움직이고 그것이 스스로 자가 발전이 되는 그런 아이로 키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출발점은 동기부여이고 자기 효능감이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동기부여에 자극을 받아서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고, 그 밑바탕에는 어떤 경우이든 9등급이든 8등급이든 다 떠나서 무조건 독서가 먼저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영상에서 찍었던 것처럼 학교에 그 아이도 무슨 어려운 책 10번을 읽었대요. 10번을 읽어서 이거 100% 이 내용을 다 소화해내고 나니까 결국은 나머지 뭐 수학책을 보든 과학책을 보든 국어책을 보든 너무 쉬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서울대를 간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아주
완전한 꼴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책을 10번이나 읽어서 했다면 그런 집념도 있었을 거고, 그 아이가 완전 꼴통은 아니었던 거죠. 비록 9등급이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힘은 어찌됐건 독서다. 그런데 아이가 뭐 현재 8등급, 6등급인데, 독서가 왜 필요하냐. 빨리 당장 공부해서 문제풀이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 못하고 있는데, 뭐 공부해서 얼마나 더 가겠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힘은 독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독서는 이건 뭐 꼭 누군가 얘기하니까 무슨 책 선전만 하냐. 나침반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들어간 책은 없습니다. 한국에. 제가 만든 책이고요. 아니야, 제가 대표인 거죠.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책을,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익히려면 책을 꼭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아이가 어떤 분야의 책을 읽으면 뭐 어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지만 어찌됐건 나침반 36.5도 책 꼭 한번 보고 엄마가 재밌으면 아이도 재밌어 한다. 다만 이 아이의 수준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어찌됐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 정말로 나는 수능으로만 갈 거야. 그래도 나침반 36.5는 꼭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 국어 성적 올라갑니다. 좀 이 아이가 정독하고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책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다. 우리가 배운다, 배움, 이런 것들은 기본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고 그것은 독서에서 온다. 하루 이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오늘 제가 이 잔상이 남아서 혹시 다른 엄마들도 내 아이도 10%만 부족할까? 이렇게 하면 정말로 내 아이도 10%만 부족할까봐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이 방송을 혹시나 초등학교 엄마나 중학교 엄마가 보고 계시다면 나침반 책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톡톡이라는 책을 꼭 보셔서 아이가 그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도 익히고 또 어떤 질문을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끔 하는 교육이 또는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툭 던져놓고 한번 읽어봐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정독해서 이 아이가 똑똑해져가는 모습을 몇 개월 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